제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로.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이혼 후 9개월 세상과 전 남편에게 철저히 감춰왔던 생명의 무게를 홀로 견뎌낸 밤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아기가 세상에 나왔고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불과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러 회진을 온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모든 비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독한 우연 혹은 잔인한 운명. 아이를 받아준 그 의사가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새벽 3시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지우가 배를 움켜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아파요. 입술은 하얗게 질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 혼자 오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왔어야지. 기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 요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요. 그 말에 지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버거웠습니다. 배를 감싸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서둘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윤서 씨 맞으시죠? 응급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가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김윤서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긴장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를 침대로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진통이 얼마나 되세요? 숨 쉬는 거 힘드시죠?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김윤서는 그녀가 병원에 등록할 때 사용한 가명이었습니다. 아무도 한지우라는 이름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돼.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앞장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만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마취는 안 하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 말하며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지우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파고들었지만 그것조차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으악!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지면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산모 상태 어떻습니까? 남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궁경부 완전 개대됐고
태아 심박수 정상입니다.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수축 간격은요? 2분 간격으로 규칙적입니다. 의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진통이 극에 달하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에 나온 첫 울음이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지만 지우는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신생아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혈액형 검사해 주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자 분만실에는 의사와 의식을 잃은 지우만 남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처가 홀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우는 창밖의 햇살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 있나요? 지우가 목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요. 건강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누구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민준 선생님이세요. 어젯밤 응급으로 수술하신 분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트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민준은 차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트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혈액형란에 적힌 ABRH-를 본 것입니다. 그 혈액형은 전 세계 인구의 0.02%만 가지는 희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준 자신의 혈액형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트 오른쪽 하단에는 누군가 지운 듯한 붉은 선이 있었고 그 옆에 교체 기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지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준이 서둘러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곧 신생아실에서 데려다 드릴 겁니다.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차트를 다시 펼쳐들고 그 이상한 기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은 병원 지하 1층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혈액형이 같을 리가 없는데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ABRH-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의무기록실 문 앞에서 민준은 자신의 카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불이 켜지며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라? 민준이 다시 카드를 찍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인 그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실에 들어가려는데 카드가 안 되네요.
아, 어제부터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부원장님 지시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원장님이요?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설아 부원장님께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재조정한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설명을 듣고 민주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하필 어제 출산이 있던 다음 날에 시스템 점검이라니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그럼 야간 근무표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간호부에서 관리해요. 민주는 간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젯밤 23시부터 1시까지의 근무자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간호부장실에서 근무표를 확인한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우의 출산 시간대인 새벽 1시 전후에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민준이 근무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 시간에 근무했을 텐데 기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회복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이를 보고 싶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실에서 왔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지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격리 중이라서요. 격리요? 왜요? 지우가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우는 복도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회복실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민준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민준이 CCTV를 확인하려는 걸까요? 네, 삭제되었다고요? 언제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누가 삭제했는데요?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기댔습니다. 지우가 다가가려는 순간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우 씨, 민준 씨,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먼저 하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과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설아 부원장이 간호부로 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윤서 환자 차트 어디 있나요? 설아가 간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회복실 침대 옆에 있을 텐데요. 가져와 주세요. 지금 당장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유독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지우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설아는 차트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기록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설아가 혈액형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응급 상황에서 급하게 작성한 거라서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설아가 차트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는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지만 어느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윤서 씨 아이를 보고 싶은데요. 지우가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저기 세 번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예요. 간호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아이를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출산할 때 본 아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 확실한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명찰도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일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더니 신생아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 아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준도 유리창을 통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CCTV 관제실을 찾았습니다. 정말 복구가 안 되나요? 민준이 관제실 직원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하드디스크 자체가 포맷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해요. 직원이 고개를 젓으며 답했습니다. 언제 삭제됐다고 했죠? 어제 새벽 4시경이요.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작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하필 그 시간에 작동했다는 것이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집으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우가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데리러 오시면 돼요.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도 싫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병원 3층 창고로 오세요. 오늘 밤 11시.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남긴 걸까요? 저녁이 되자 지우는 고민 끝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층 창고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조하나였습니다. 그녀는 25살의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이 바뀌었어요. 하나의 말에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봤어요. 누군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요. 하나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보냈나? 녹음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흔적은 다 지웠겠지? 네,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지우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서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요? 한 명은 김도윤 선생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최설아 부원장님이었어요.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원장이 아이 바꿔치기에 관련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지우는 즉시 민준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짜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주는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한명수 병원장은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병원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네, CCTV 영상도 삭제되었고 의무 기록도 이상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 선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혹시 신생아 바꿔치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준의 말에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을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장 선생, 당신은 지금 진료 정지 중입니다. 병원 업무에 간섭하지 마세요.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 정지요? 언제 그런 결정이 났나요? 오늘 아침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민주는 병원장실을 나오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 지우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왜 여기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밖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는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말인가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지우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민준은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아이가 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최설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 다 치웠지? 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설아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이미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조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의무기록실에 불이 났어요. 모든 기록이 다 타버렸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네, 고의로 낸 불 같아요. 우리가 증거를 찾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무기록실 앞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까맣게 탄 기록실을 보며 지우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 뒤에서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해야 하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민준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탄 기록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불에 타다만 USB예요. 소방관이 까맣게 탄 USB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것 좀 가져가도 될까요?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가져가세요. 민주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복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와 민주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이제 어떻게 증명하죠? 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USB 복구를 시도해 봐야죠.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백다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지우 씨와 장민준 씨 맞으시죠? 다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지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백다혜입니다. 사회복지사예요. 다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동권익침해 신고를 받고 왔어요.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요. 민준과 지우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익명 신고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혜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다혜가 보여준 것은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신생아실 문을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병원의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거예요. 메인 서버는 삭제되었지만 백업 서버는 별도로 관리되거든요. 다혜의 말에 두 사람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나요? 민준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네, 출입 기록과 의료진 근무표도 복구했어요. 다혜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아이가 태어난 시간 전후로 이상한 출입이 있었어요. 서류에는 새벽 1시 15분에 김도윤이 신생아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최설아가 출입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아이를 낳은 바로 직후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기록이 더 있어요. 다혜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N-23이라는 코드명으로 된 교체 기록이에요. 날짜가 당신 아이 출생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민준이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정말 아이가 바뀐 게 맞네요. 그럼 제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예요. 다혜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김도윤 선생님부터 만나봐야겠어요. 그가 직접 관련된 것 같으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미 의무기록실에 불까지 낸 사람들이에요. 다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제 아이를 찾아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김도윤을 찾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레지던트 휴게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민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도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신생아 바꿔치기 얘기요. 민준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도윤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백업 서버에서 찾았거든요. 다혜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설아 부원장님이요. 거부하면 레지던트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우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산모에게 보냈다고 들었어요. 다른 산모요? 네, 부유한 가정의 산모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던 분이었다고.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모가 누구죠? 민준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부원장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설아가 경비원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다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둘러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아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설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차 들렀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진료 정지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병원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민준이 지우와 다혜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선생, 뭘 얘기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이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탄 USB 복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파일은 살아났어요. 수리점 사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N-23 교체 기록이라는 파일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대상 한지우가 명 김윤서, 신생아 남아, 교체 대상 박미영 신생아 남아사산, 실행자 김도윤 승인자 최설아.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살아있는 아이를 사산된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즉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안전한 곳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지우와 다혜가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복구된 파일을 보여주자 지우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정말 살아있는 거군요. 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의료윤리위원회에도 신고해야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하는 게 좋겠어요. 은폐될 가능성을 차단해야죠. 다혜가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의료윤리위원회에, 다혜는 경찰서에, 지우는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민주는 의료윤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증거가 있나요? 위원회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복구된 파일과 백업 서버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건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혜는 경찰서에서 정식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최설아와 김도윤입니다. 신생아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합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우는 방송국 제보 전화에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정말인가요? 어느 병원인데요? 기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입니다. 부원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오후 4시 최설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오고 있어요. 김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모든 서류를 치워. 컴퓨터도 포맷하고. 설아가 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현관에 의료윤리위원회 조사팀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설아 부원장을 찾습니다. 경찰관이 안내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설아는 창밖으로 경찰차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설아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뒷문에도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설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로 그러는 거죠? 설아가 시치미를 뚫며 물었습니다.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설아에게 뛰어왔습니다. 부원장님, 저는 어떻게 하죠? 닥쳐. 네가 입을 열었구나. 설아가 도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윤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원장과 전공의가 공모해 산모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설아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봤어요. 이제 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설아를 조사하면 분명히 알아낼 거예요.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에서 설아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세요. 경찰관이 다그쳤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김도윤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부원장님이 어떤 부유한 가정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이가 울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이이기도 한 그 아이를 하루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우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지우 씨, 급히 병원으로 오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 아이 위험한 상태예요.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아이를 찾았다는 말인가요? 네,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지우는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지우가 뛰어가며 불렀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요? 네,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병이에요. 수술을 해야 해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그때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럴 수 없어요. 진료 정지 중이잖아요. 지우가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해요. 제 아이니까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선생님,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다른 의사가 하는 걸 지켜볼 수는 있나요? 그건 가능하겠네요. 1시간 후 아이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우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민주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집도인은 아니지만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열렸고 의사들이 심장을 살펴봤습니다. 구멍이 생각보다 커요. 집도이가 말했습니다. 봉합이 가능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해봐야겠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오가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병원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졌어. 간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수술실도 암흑에 빠졌습니다. 비상전원이 안 들어와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아이의 심장을 확인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 준비.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정지 상태를 잊고 직접 아이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민준이 리듬에 맞춰 심폐소생을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다른 의사가. 안 돼요. 제가 끝까지 해야 해요. 민준이 땀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전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발전기를 수동으로 돌려야 해. 도윤이 스위치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마침내 전원을 복구했습니다. 수술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아직도 아이의 심폐소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어요. 모니터에 규칙적인 심전도가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간호사들이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수술은 다른 의사가 마저 완료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구멍이 성공적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우는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집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 아이가 살아났다고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앞으로 정상적으로 클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기쁨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됐나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회복실에 계세요. 지우는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지우 씨,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살아났어요. 다행이다. 민준이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우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아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김도윤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오늘 전원을 복구한 일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아이는 살렸어. 도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최설아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설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증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최설아는 신생아 바꿔치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갓 태어난 생명을 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설아는 피고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한지우 씨, 증언해 주십시오. 지우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가 낳은 아이와 달라 보였거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잠도 못 잤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만 혼자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김도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자격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윤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지우와 민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백업 서버의 기록, 녹음 파일, 출입 기록 모든 것이 설아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백다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가 최후 변론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을 위해 한 일입니다. 설아가 변명했지만 법정에서는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설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김도윤에게는 선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밖에서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준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유진이와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민준은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장민준 선생님의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위원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준은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윤리적인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도윤이 짐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한명수 병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시병원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유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수술 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지우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을 정말 소중히 대해야겠어. 민준이 진료실에서 다짐했습니다. 백다혜는 계속해서 아동 권익 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다혜가 동료들과 회의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우는 유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유진아, 행복하니? 아이가 작은 손으로 지우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민준이 유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네,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일을 책으로 써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민준이 동조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때요? 저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은 병원이지만 보람 있어요. 유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민준 씨를 만났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유진이의 부모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최설아는 교도소에서 면회를 받았습니다. 옛 동료 의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후회되지 않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설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설아도 결국 인간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김도윤은 새로운 병원에서 밤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을 지나칠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해야지. 도윤이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달 후 지우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진실은 생명을 살린다였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의료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우가 책 출간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우 씨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민준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두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2년 후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새로 개원한 민준산모 신생아 클리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 병원이야. 지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두 돌이 넘어 걸음마를 뚝뚝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빠. 유진이가 병원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클리닉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생명을 살린다. 지우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준이 유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민준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클리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환자들 많이 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점점 늘고 있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의 산모들이 많이 찾아와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민준이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 씨는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새 책을 쓰고 있어요. 의료윤리에 관한 에세이집이에요. 멋지네요. 꼭 읽어보고 싶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유진이는 진료실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조심해, 유진아. 지우가 아이를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청진기를 꺼내 유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억나? 너 심장 수술할 때 썼던 거야. 유진이가 청진기를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심장 소리 들어볼까? 민준이 청진기를 유진이 가슴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건강한 심장 소리예요. 민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클리닉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하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조금 더 있다 가세요.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민준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진이 아빠한테 인사해. 지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유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클리닉을 나서며 지우는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임산부와 진지하게 상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됐구나. 지우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유진이와 공원에 들렀습니다. 유진아, 그네 탈까? 네. 유진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네를 태우며 지우는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유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지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도 행복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우는 원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새 책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지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다혜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아동권익 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지우는 그 문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로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클리닉에서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진료실에 혼자 남은 민주는 책상 위 유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보내준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민준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유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출소한 최설아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설아가 노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2년의 복역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도윤은 지방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급환자 왔어요. 간호사가 급히 알렸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도윤이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우 씨, 새 책 반응이 정말 좋아요. 편집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준이 지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뛰어나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유진아, 오늘 뭐 하고 싶어? 놀이터 가요. 좋아, 놀이터 가자. 세 사람은 함께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유진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동안 지우와 민준은 벤치에 앉아 대화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많이 바쁘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에요. 민준 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지우 씨도 글 쓰는 일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살지는 않지만 좋은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유진이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유진이가 두 사람에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세 사람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유진이 사랑해. 지우와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행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유진이와 함께, 민준 씨와 함께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다. 거짓은 사라지고 사랑은 남는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유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병원은 다시 평범한 하루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새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진실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그 진실로 인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며 살던 그녀는 끝내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여전히 아이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싸웠던 한 남자, 장민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남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여자의 용기,
한 남자의 책임,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새벽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